자, 그럼 기대감을 모았었던 엔비디아 이야기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S2025 그중에서 또 집중시켰었던 부분이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블랙에를 탑재한 지포스 RTX 50 시리즈도 선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마이크론의 GDDR7 메모리를 탑재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블랙일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데스크톱 그리고 노트북, PC용 새로운 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블랙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GDDR7의 또 그 메모리 칩을 마이크론 거를 사용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요. 어저께 많은 기술주들이 조정의 흐름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 투톱 기업들이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 기업들과 함께 3사의 모든 칩을 사용한다라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젠슨항 CEO가 여기서 언급 자체를 마이크론만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RTX 50 시리즈가 가격적으로 그전 시리즈보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거 교체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이번에 이 기조 연설 이후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위 모델은 1월 30일에 발표가 되고 2월 달에 하위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이 부분들 사실 시장이 원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엔비디아의 수익성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랙엘이라던가 그리고 루빈 이런 공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단조롭고 심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수혜주로는 마이크론이 가장 크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시세 흐름이 어저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좋았다. 다만 이게 마이크론 독점 공급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참 새벽 사이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과 추측들이 있는데 여기서 젠슨항 CEO가 팀 아메리카, 즉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발맞춰서 한국을 좀 견제하려는 의도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추후에 예약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뭐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CES 끝나고 나서는 이게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가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신경을 쓰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일정 속에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발언들이 나오기는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들이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일정 속에서는 살짝의 뭐 눈치 아니면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또 그런 부분들을 워낙 강조를 했던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추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일정에서만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젠슨항 CEO도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젠슨항 CEO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는 곧 만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콜테스트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까지 함께 이어가 보실 바라겠고요. 또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 출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 개발이 이렇게 쉬워진다고라고 하는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이번에 큰 그림을 보면 로봇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로봇에 대한 좀 니즈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로봇의 챗 GPT 모멘텀이 오고 있다, 모멘트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 플랫폼을 출시를 하는데 그게 이름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로봇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이 플랫폼만 있으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공개를 했는데요. 자율주행 쪽으로도
엔비디아도 또 도요타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근데 예전에 CES 일정들을 우리가 CES 이번에 일정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도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항상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고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AI 가속기와 서비스 개발용 소프트웨어 후다를 앞세워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장악을 했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시장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엔비디아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새로운 쪽으로 사업 방향 속으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라든지 로봇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빅테크 기업들의 기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젠슨항 CEO는 새 먹거리로 로봇을 꼽았습니다. 우선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면 로봇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도요타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을 채택했다라고 밝힌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궁금한데요. 일단 새벽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낙폭이 과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모습도 좀 반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분위기 있을까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오로라라는 기업이 자율주행 쪽으로 엔비디아와 협력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0%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 일정을 소화하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실망했다, 심심하다라는 반응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 AI 시장이 지금 가장 선두주자, 특히 하드웨어 부분에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대열에 들어가기 위한 많은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하는 상황인 것도 맞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관련돼서 앞으로 새롭게 좀 편입이 되는 종목들, 특히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큰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엔비디아 자체는 좀 심심하고 실망감도 보여줬지만 엔비디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는 즉 그 밸류체인에 협력할 수 있겠다, 편입될 수 있겠다는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로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던 오늘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또 어제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양자 컴퓨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팅에도 관심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세계 최고의 이런 관련된 부분들로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강세 흐름을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리게팅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그렇고 어저께는 좀 전반적으로 양자 쪽의 종목들까지도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양자 관련된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구글이라든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건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 양자 암호가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신약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많은 산업 분야의 이점 또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개발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엔에서 이번 2025년을 양자의 해다라고 지정을 할 만큼 이제 양자 쪽의 기술에 대한 이런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결국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전쟁, 패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상 주가 흐름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 쪽과 미국 쪽에서의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패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업들의 움직임, 국가 간의 움직임 이런 이슈들은 계속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이 정말 최근에
너무나도 큰 시장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의 자금이 많이 쏠렸는데 이 양자 암호가 등장을 하면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도 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 자체도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그만큼 그 시장 자체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 양자 쪽을 기술 쪽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좋은 쪽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시장에서는 무게감이 좀 커진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당장 오늘 좀 조정들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단기 조정을 거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왜냐면 그동안 바닥권에서 굉장히 숨가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의 더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양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 지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